자, 두 번째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제 단원인데, 일단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라고 보통 이제 정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항등식이 하나가 있었어. 어떻게 했었냐면 좌변하고 그리고 우변하고 정확하게 똑같이 맞아 떨어지면은 우리가 그걸 항등식이라고 했었어.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x 플러스 1이라는 좌변을 갖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변도 똑같이 x 플러스 1을 갖는 거야. 자, x에다가 1을 넣어볼까? 2는 2다. 맞지? 2 넣어볼까? 3은 3이다. 맞지? 등식이 늘 성립하지. x에다가 뭘 대입해도. 맞지? 이게 항등식 개념이야. 이해갔지?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양쪽이 똑같다라고 하는 걸로 항등식을 구분해도 되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볼까? 넘겨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x-x 플러스 1에다가 이번에 빼기 1이지. 맞지? 그게 0이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x라는 문자에 대해서 계산했더니 0 됐지. 나머지 상수항에 대해서 계산했더니 0 됐지. 맞지? 그러면은 뭐다? 항등식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기도 합니다. 거의 여기 고등학교 때 항등식 판단하는 거는 요놈 때문에 요놈으로 많이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게 항등식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x 값에다가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이 ax라는 값이 0이 되게 만드는 거야. 그게 뭐야? a가 0이면 되겠지. 맞지? 그럼 이 덩어리는 0이 될 거야. 그럼 당연히 b도 0이 돼야지만 0 더하기 0은 0이 되는 항등식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x의 개수인 a가 0이 되면 되고 상수항이 0이 되면 뭐다? 이 식은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요놈도 항등식이 되기 위해선 x제곱의 개수인 a가 0이 되면 되고, 이어서 x의 개수인 b도 0이 되면 되고 상수항인 c도 0이 되면 되겠다. 알겠지? 자, 이번에 x와 y에 대해서 항등식이다. 그러면 x 앞에 개수인 a가 0이면 되고 y에 대한 항등식이기도 하니까 y에 대한 개수도 0이 되면 되겠다. 또 c에 대해서 0이 되면 되겠다. 이러면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x에다가 뭘 대입해도 상관없이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고, 자, 이번에 세 번째 볼게.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무슨 말이야? x가 뭐가 넣어도 상관없고 또는 y에다가 뭘 넣어도 상관없다. 알겠지?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이런 표현 방법을 좀 알고 있어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걸 항등식이라 하고, 임의의 x, 어떤 x를 아무거나 도 성립한다 라는 의미, 혹은 x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있어도 항등식, 이번에 어떤 값을 갖더라도 라는 말이 있어도 항등식. 자, 그래서 내가 항등식 문제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모든 x, 임의 x, x의 값에 관계없이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런 말 있으면 x로 무조건 묶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묶어서 x의 개수가 0이 되게 만들면 됩니다. 이어서 상수항도 0이 되게 만들면 됩니다. 알지? k의 값에 관계없다. k로 묶어주시고 k의 개수가 0이 되게 만들면 돼. 이해했지? 오케이. 자, 미정계수법은 그냥 말 그대로 미정계수법이 그거야. x값 구하기, y값 구하기, 이게 끝이야. 자, 근데 우리가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잖아. 이거는 내가 굳이 설명은 안 할게.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인데, 개수 비교하는 건 뭘 것 같아? 그냥 x제곱 플러스 ax는 b다. bx제곱 플러스 3x다 라고 했을 때 a가 뭐예요? 수치, 개수를 비교하는 거지. 3이 돼야 되지. b는 1이 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개수를 비교해서 항등식을 찾아내면 되는 거고, 수치 대입법은 미지수의 적당한 수를 넣어보는 거야. 오케이? 넣어봤을 때
나머지 x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왜냐면 항등식이라는 조건이라면 x에다가 뭘 대표도 성립하니까 그럼 x에다 1을 넣든 2를 넣든 상관없이 너가 넣어보는 거야. 넣어봤을 때 만족하기 위한 미정계수 a 값이 뭘까라고 판단만 해주면 돼. 알지? 자,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우리가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나누는 수 있지, 요걸로 나누었으니까 요거를 0으로 만드는 x값 보입니까? a죠. 그거를 요 fx라는 다항식에다가 x값에다 넣어버리는 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자, fx 자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했더니 x-3과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fx 나누기 자 x-3을 하면은 나머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머지가 없죠? 왜? 이 나누는 수를 인수로 갖고 있기만 하면은 나눠봤자 어차피 나머지는 0이야. 약간 이런 이치. 자, 이런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를 2로 나눴어. 나머지가 있어 없어? 나머지 없어요. 10이라는 숫자를 5로 나눴어. 나머지 있어 없어? 자, 10이라는 숫자를 10으로 나눴어. 나머지 있어 없어? 자, 왜 그러냐? 10을 소인수분해해봐. 2 곱하기 5지. 자, 2라는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놈으로 나눠봤자 어차피 나머지 0. 5라는 인수 갖고 있기 때문에 5라는 걸로 나눠봤자 나머지는 0. 자, 마찬가지지. 10 곱하기 1이니까 10이라는 인수 갖고 있기 때문에 10으로 나눠봤자 나머지 0. 무슨 말이야?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놈으로 나눠봤자 어차피 나머지는 0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나머지를 물어봤으니까 결국에 이 놈을 0으로 만드는 a값을 x값을 대입을 했을 때 그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해갔죠? 마찬가지야. ax-b로 나눴기 때문에 x는 a분의 b죠. x는 a분의 b를 넣으면 그게 나머지가 됩니다. 알죠? 근데 나눠 떨어진다는 말이 뭐야? 내가 얘기했던 인수를 갖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 무슨 말이야? 요거를 0으로 만드는 a값을 x값을 대입하면 뭐다? 0이 돼야지 나머지니까. 알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